봅시다. 31번. 첫 장이 22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 AN이 있답니다. 그럼 AN 일반항 세우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3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때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BN이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시그마. 이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씁시다.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그럼 이게 짝수 번째랑 홀수 번째랑 규칙이 좀 다르거든. 왜냐면 플러스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짝수 번째는 뿔마 해서 딱 마이너스 뿔마로 딱 끝나는데 홀수 번째까지는 홀수 번째는 뭔가 뒤에 하나가 짝꿍이 없는 애가 하나가 남거든. 왜냐면 이게 그럼 B에 EK라고 이렇게 써볼게. B EK라고 하는 게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땡땡땡 플러스 A 2K 빼기 1 마이너스 A 2K 딱 이렇게 끝나는데 요 녀석 두 개씩 계산하면 이게 플러스 3이 돼. 왜? 공차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두 개씩 또 계산하면 또 공차에 마이너스 값이니까 또 3이 돼 이렇게. 또 이렇게 여기까지 묶으면 이게 3이야. 근데 이게 전체 항이 2K인데 그걸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이 녀석은 그러면 3K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BK는. Bn에서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A 1 나와요. Bn에서 n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A 1 나와요. 왜? 그럼 마지막 거 오타네요. 오타입니다. 이건 문제의 여기가 오타예요. 플러스라고 써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문제가 오타입니다. 문제가 오타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뿔마 나간다라는 걸 지금 써놓고 싶은데 그거를 무언가 어디를 지금 원래 문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타이핑 치다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B에 그럼 2K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플러스 1이라고 할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B에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이게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잘 봐. 여기 쭉쭉쭉 가다가 플러스 A 2K 빼기 1에서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까지 앞에까지 딱 짝수계거든. 그러니까 앞에까지 이게 얘 K 해가지고 앞에 거는 K가 아니 미친놈 K란다 3인데 그럼 3이 K-1개가 생겨.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는 숫자가 전체 2K 빼기 2개니까 두 개씩 짝지었으니까 K-1개의 묶음이 생겼을 거잖아. 그럼 3이 K-1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A 2K-1 A 2K-1은 여기다 2K-1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26인가요? 그럼 이 녀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2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플러스 23. 오케이. 그럼 따라서 B에 2K 빼기 1 더하기 B의 2K 라고 하는 녀석이 23이 됩니다. 됐나요? BK 빼기 1. 그럼 우리 문제에서 더 구하라고 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BK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2K 빼기 1 더하기 B2K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B라는 수열을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 더하라는 건데 여기다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그게 딱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3 이렇게 나오니까 230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해가니? 다음 30 3번. 그렇죠. 띵띵띵띵 쓰리 1단계 그림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아닌가? 지금 내 그림이 이상한 거야?
1단계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치? 그림이 1단계 검은색 면이 보이도록 카드를 한 개 놓는다. 글씨가 써져 있는데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1단계에 있는 거 뒤집고 그러니까 흰색으로 바뀌고 양 옆에 오른쪽이랑 위쪽에 반대 다른 색깔을 하나씩 이렇게 쌓아 놓는 거죠. 그래서 n 단계에서 보이는 검은색인 카드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 봐봐. 그 1단계의 AN은 검은색 카드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치? 2단계는 검은색 카드가 2개가 있고요. 그쵸? 이해돼요? 3단계는 검은색이 4개라고 쓰시면 안 되고 1 플러스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지고요. 4단계 그림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4단계는 검은색이 2 플러스 4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5단계는 검은색이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6단계는 검은색이 2 더하기 4 더하기 6개가 있습니다. 규칙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여기까지 썼는데 규칙이 좀 보이나요? 이게 홀수랑 짝수랑 또 규칙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홀수, 즉 2k-1단계에 있는 검은색의 개수는 1, 3, 5, 점점점 2k 빼기 1입니다. 얘가 k제곱이고요. 정리하면. 그럼 2k 단계 2, 4, 6, 점점점 2k입니다. 얘 정리하면 k제곱 플러스 k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a 2k 빼기 1이고 얘가 a 2k입니다. 짝수홀수의 규칙이 다르죠. 그때 그럼 우리는 an 플러스 1 빼기 an인데 얘를 만족하는 모든 n값의 합을 구하래. 15가 되는. 그럼 첫 번째 또 짝수홀수 또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n이 2k 빼기 1일 때 n이 2k 빼기 1일 때는 그럼 a 2k 빼기 a 2k 빼기 1이니까 그럼 a 2k가 얼마야?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k제곱 플러스 k에서 k제곱을 빼야 하니까 k가 나오고 걔가 1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k가 15라는 건 n값은 29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 번째는 n이 2k일 때는 잘 봐. a 2k 플러스 1이야. 대신에 빼기 a 2k. 근데 a 2k 플러스 1은 이 자리에다가 k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a 2k 플러스 1. 요 녀석. 요 녀석 지금 이거 보고 찾은 겁니다. 저 위에 식의 k의 다음 항이잖아. 그치? 요 녀석의 다음 항이니까 k가 k 플러스 1로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2k는 뭐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들어갈 거야. k제곱 없어지고 2k 빼기 k 플러스 1 이렇게. 걔가 15가 되려면 k는 14여야 되고요. 그러려면 n값은 28이겠네요. 두 개를 더하면 이제 57이 나올 겁니다. 규칙을 몇 개 찾다 보니 짝수번째와 홀수번째 규칙이 다르니 짝수번째 일반항과 홀수번째 일반항을 따로따로 만들자. 이 정도의 생각입니다. 33번이었고요. 40번. 40번 어디니? 40번입니다. 자, 40번. 그 AN과 대문자 AN이라는 사각형과 그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사각형 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사각형은 이렇게 4점 n, 0 2분의 3n, 0 2분의 3n, 2분의 n 그 다음 n, 2분의 n 이렇게 4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AN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사각형은 저거 아직 안 적었어? 아직 안 적었어?
AN이라고 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4점을 가지고 만든 사각형이니까 AN 플러스 1은 당연히 뭐 N 플러스 1, 0 뭐 2분의 3 괄호 N 플러스 1, 0 2분의 3 괄호 N 플러스 1, 뭐 2분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뭐 2분의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이루어진 사각형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걸 좌표평면에 표시를 하면 여기가 N 여기가 2분의 3인 정도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N이네. 그러니까 딱 그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이게 AN이고요. AN 플러스 1은 이쯤 있나봐. 이렇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3의 N 플러스 1 또 뭐 이렇게 있나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더 세로 길이도 좀 더 길어졌으니까 대충 뭐 이런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이 부분 넓이를 저 부분 넓이를 AN이라고 한대. 그럼 이 가로 길이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가로 길이는 이거 얼마야? 2분의 N 마이너스 1이고요. 가로 길이가 이 세로 길이는 이 AN 사각형의 세로 길이 2분의 N이겠죠. 이렇게 이게 저 소문자 AN입니다. 그럼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하면 2분의 n 빼기 1, n 빼기 2, 4분의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 녀석이 역수를 취해서 시그마를 하라니까 그 역수를 취하면 이게 되고 이게 부분 분수로 2분의 이렇게 남습니다. 부분 분수 정리를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그마에 3부터 10까지 집어넣으래. 3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 3 집어넣은 거 빼기 10 집어넣은 거 9 집어넣은 거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아마 이렇게 남을 겁니다. 정리하시면 이웃한 게 바로 옆에 거랑 소거되지 않고 한 칸 건너서 이렇게 소거가 되는 형태가 나와서 좀 필요 없는 거 지울까요? 아까 먼저 거. 자 지우면 이렇게. 혹시 좀 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설명이 좀 필요하신 분? 손을 드는 거야, 반응 뭐? 오케이. 정리 됐나요? 오케이, 됐죠? 40번 했고요. 45번. 그럼 2차 방정식은 따로 쓰지 않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바로 쓰시면 두근의 합은 뭐 2n-1이고요. 두근의 곱이 nn-1인데 루트 알파 n, 루트 베타 n은 일단 이 상태로는 구하기 힘드니 제곱을 좀 먼저 시키면 이게 알파 n 더하기 베타 n에 플러스 2배 알파 n 베타 n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 참고로 지금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그치? n이 자연수니까 곱은 0 이상이니까 어쨌든 뭐 둘 다 음수이거나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치? 그렇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듭제곱 전개해주면 되고 얘가 그럼 2n 빼기 1 더하기 2n 제곱 마이너스 2n인가요? 그럼 뭐만 남니? 이렇게 남나요? 그쵸? 그럼 따라서 루트 알파 n 플러스 루트 베타 n이 와씨 2가 맞아? 계산을 막 하는 거야? 2배 n제곱 2n제곱 마이너스 2n 아이고 미친놈이네. 미안해 미친놈이었어요.
두 배를 그냥 막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두 배 루트 이렇게 써야겠죠, 그렇죠? 두 배 루트의 알파인 베타인. 루트 어디 갔어? 이렇게 루트 없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거 나오면 되나? 이런 거 나와도 되나 모르겠네. 미친놈. 얘들아, 미친놈이었는데 내가 미친놈이었어? 왜 내가 미친놈이었냐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이 n하고 n-1이 그냥 나와요. 그치? 그래서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알파 n이고 둘 중에 하나가 베타 n이니까 그냥 루트 알파 n 더하기 루트 베타 n이 하나가 어차피 두 개 더하기니까 뭐 순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그냥 풀면 되죠. 그래서 그 얘 분의 1이니까 얘 분의 1을 유리화까지 하면 이게 루트 n 빼기 루트 n-를 딱 그냥 바로 이렇게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유리화하면. 그래서 여기다 1부터 81까지 대입하면 이렇게 뿅뿅뿅뿅뿅 소거돼서 루트 81만 나와서 정답이 아마 9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인수분해가 그냥 돼버리니까 사실 뭐 이렇게 막 더 복잡하게 풀 필요 없이 인수분해해서 그냥 두 근을 찾아버릴 수 있는 거죠. 45번이었고요. 이제 막 호로록 막 다 건너뛰네. 안 풀어가지고 그치? 이런 망할 것들. 내가 이 수열의 앞부분은 해설지 다 뽑아드릴게요. 해설지 뽑아드릴게. 해설지 뽑아드리고 남은 것도 또 언젠가 죽기 전에 풀겠죠. 69번 어디 있어? 69번 있다. 나 이런 문제 진짜 좋아했는데 이런 문제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 뭔가 이 안에서 규칙을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이거를 막 다 그려보고 막 그런 게 재밌는 게 아니라 뭔가 숨어있는 이 규칙을 그 파악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다. 물론 그게 고등학생 때 즐겁진 않았고 사실 고등학생은 해야 될 공부도 많고 막 이것저것 공부에 많이 쫓겨 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이거를 언제 공부를 되게 많이 했냐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 갔다 온 직후야. 11월 달에 제대를 했는데 이제 애들을 이제 과외를 좀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그냥 수학과를 다녔구나 정도만 나는 수학과지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이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서점 가서 자이스토리를 다 샀어. 있는 걸 고1 거부터 고3 거까지 서점 가서.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고 내가 복학은 내년 그럼 3월에 하는 거니까 시간이 꽤 있잖아. 그래서 진짜 그냥 뭐 엄청 막 고등학생처럼 막 빡빡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속 없는 날 아무 일정이 없는 날 나가서 이제 그 학교 도서관 막 이런 데 가서 진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수학 문제를 풀었던 것 같아. 그때 자이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답지를 하나도 보지 말고 다 풀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걸 답지를 하나도 보지 않고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신기한 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 근데 문제가 풀린다. 뭐냐면 지금이야 나는 머릿속에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첫 번째 단어는 뭐고 두 번째 단어는 뭐고 그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야. 나는 그런 상태인 거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걸.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걸 풀면서 정말 한 3달 넘게 풀었어. 그래서 자기스토리를 3달 넘게 풀어서 고1 거 그 당시 지금이랑 교육 과정이 좀 달라서 과목 이름이 아마 그 미적분 1, 미적분 2, 뭐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뭐 이 정도에다가 고1 거 모의고사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 이렇게 풀면서 이걸 다 풀고 나니까 그때 난 시간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지. 진짜 안 풀리는 진짜 나의 목표는 답지를 절대 보지 말자. 채점도 책 끝나고 한 번에 다 했어. 하루 날 잡고 이 책에 모르는 게 별표 친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래서 그거를 다 풀고 나니까 진짜 실력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 풀다가 모르면 아예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새끼 뭐지?
이제 그런 건 대신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따로 개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문제를 풀자 해서 막 찾아봐. 내가 그 당시에 그 티침이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있거든. 지금은 없어졌어. 그 한성원 선생님이 하던 건데, 한성원 선생님이 하던 그 티침이 인강 사이트가, 그게 처음에 티침이가 생겼을 때가 그런 거였어. 전과목 무료 인강 막 그런 걸로 처음에 막 해가지고 무료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제 엄청 열심히 들었지. 그 알파 테크닉, 한석원 쌤이 파는 알파 테크닉이라는 교재 초판본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강좌가 나오자마자 내가 그걸 신청해서 교재비만 이렇게 내고 들었었거든. 그거를 다 듣고 그래서 집 앞에 독서실 또 들으려고 독서실 또 끊어가지고 또 PMP라고 하나? 요새 그런 거 있나? PMP라고 인강 들을 수 있는 이만한, 요새 애들은 모를 거야. 스마트폰을 다 써왔으니. 그래서 PMP 이렇게 들고 거기 가가지고 맨날 앉아서 그랬었던 그냥 기억이 있어. 내가 사실 그 비대면 수업하면서 어제 처음 다시 대면 수업을 했는데 어제 2주 만에 학생을 만났더니 너무 즐거운 거야. 비대면 수업에 혼자 집에 앉아서 막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 그렇지? 너무 너희의 막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축축 처지는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너무 몸이 처지는 거야. 우리 집엔 또 쥐똥만 해. 우리 집 진짜 내 방 원룸, 나 지금 원룸 살거든. 원룸 살아. 이만하나? 우리 집 한 이만할 거야 아마. 이제 방과 주방 공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방 이만할 걸. 그러니까 여기 내 컴퓨터 겸 책상이 있고 뭐 침대 바로 뒤에 있어. 얼마나 눕고 싶어. 얼마나 눕고, 얘들도 집에서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이러면, 한 대학생 마냥 한 12시까지 누워있다가, 같이 일어나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배 긁으면서 냉장고에 있는 물 좀 꺼내 먹고, 그리고 앉아서 부모님이 다 출근하신 시간에 이제 앉아서 TV를 틀고, 그치? 30분만 보다 공부해야지 하다가 어느덧 2시간이 지나 있고 막 이런 삶을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69번 봅시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내가 그 당시에 되게 진짜 많이 막 고민을 해보면서 규칙을 딱 찾았을 때 그 성취감이 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더라 라는 얘기를 하다가 좀 여기까지 왔네요. 69번 봅시다. 1. 그 다음에 1행에는 1 써놓고요. 그 n이 2 이상일 때는 1행부터 그 직전 행까지 써져 있는 수의 합이 n 이상이면 나열된 숫자 안에 모두 다 0을 써놓고 n 미만이면 나열된 원안에 1을 써놓는다까지 읽으면 이 새끼는 무슨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거든요. 자, 봐봐. 1행에 1 썼어요. 그럼 2행을 쓰고 싶어. 그럼 이 이전까지 있는 수를 다 더해. 그게 2 이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야. 2 이상 안 되지. 2 이상이 안 되면 모든 원안에 두 번째 행에 1을 써놓는 거야. 또 3행의 숫자를 쓰고 싶어? 그럼 잡아. 3행의 숫자를 쓰고 싶어? 그럼 이전에 있는 숫자를 합해봐. 3 이상 돼, 안 돼? 되잖아. 되면 0을 쓰는 거야. 또 4행을 쓰고 싶어. 그럼 4행을 쓰고 싶다. 그럼 3행까지 숫자의 합이 4 이상이 되는지를 봐야 돼. 안 되지. 안 되면 1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 5행을 쓰고 싶어? 그럼 얘 합이 5 이상이 되나 안 되나 봐야겠지. 5 이상 되죠. 그냥 다 0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또 6행도 6 이상 되는지 봐야 되는데 6 이상 되네? 또 0을 또 쓰는 거야. 이렇게. 7행도 또 7 이상 되니까 이렇게 써진다는 거야. 이렇게 썼을 때 1행부터 32행까지 나열된 원안에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잘 봐. 그러면 여기 합이 7이 되는 순간 여기 합이 7이잖아? 그러면 7행까지는 다 0 보장이야 그냥. 이해돼? 왜? 7 이상이니까 5행을 쓸 때도 이전 합이 7이니까 5 이상 되니까 다 0. 6행도 7 이상이니까 다 0. 7행까지는 7 이상이니까 다 0. 근데 8행부터는 다시 1. 그치? 그럼 1이 8개가 추가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합이 15가 되거든. 그 말은 15까지 이후로는 계속 다 0이야. 이해돼? 15까지는 그럼 15행까지는 0, 0 다 이렇게 써지고요. 그럼 또다시 이제 그럼 16행에 1이 16개가 추가돼. 그치?
그럼 여기까지 15개, 16개니까 총 31개가 있거든. 그 말은 31행까지 또 다 0이야. 아, 그럼 17행부터 31행까지는 다 0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32행에는 그럼 또다시 1이 32개가 써 있겠지. 우리 문제는 32행까지의 딱 수의 합을 구하라니까 그럼 여기서 1만 뽑아내면 되잖아. 그렇지? 아까 여기까지 31이었으니까 31에다가 여기다 1 32개를 더하면 되니까 63개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되게 듣고 나니까 뭐 쓸 것도 없죠, 그렇죠? 자, 일단 숙제해온 것들은 여기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거, 문제를 좀 보면 나의 경험상 많이 틀리는 것들을 많이 틀리는 거 없는데 이제 뒤에 남아 있는 거 몇 개 없는데 되게 쉽네. 앞에 좀 볼까? 사이에 안 한 거.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뭐가 있지? 여기 있는 여기 그 유형 51번 문제부터 51번 문제부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네. 이런 유형들 지금 요 번호대에 있는 뭐 애들이 이제 못 푸는 게 51번, 52번, 53번, 4번, 5번, 6번 다 똑같은 문제네. 지금 다 똑같은 문제야. 57번, 8번까지 다 똑같은 문제 같은데 9번은 아닌 것 같아. 58번까지는 다 똑같은 유형이야. 뭐 이제 요 유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이걸 내가 지난 진짜 겨울방학 수업 때부터 진짜 많이 강조하던 건데 여기서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듣던 애가 별로 없네. 그 아름이가 막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걸? 아름이가 6월 모평을 되게 잘 봤어. 아름이가 1등급을 맞았어. 근데 걔가 원래 1등급이 안 나와야 되거든. 그 6월 모평이. 근데 이제 왜 나왔냐면 뭐 내가 잘 가르쳐서 나왔다라기보단 걔가 그 수학시험 보기 전날에 그 모의고사 6평 전날에 여기를 와서 수업을 들었었거든.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수업을 화요일 날인가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내일 우리 6평 보는데 모의고사 하나 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내가 막 모의고사 시험지가 컴퓨터에 많이 있으니까 이걸 뒤져보다가 이거 되게 괜찮네? 이걸 풀려야겠다 해서 풀렸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 많이 틀린 문제가 있어. 그게 이 유형이거든. 그래서 이 유형이 이렇게 중요해. 얘들아 자주 나와 했는데 2문제나 나온 거야, 시험에. 그걸 다 맞춰온 거지. 그래서 1등급을 맞은 거 이거 영상 볼 텐데, 아름이가. 자, 골 모평도. 근데 이게 이제, 이제 다 요런 꼴의 정보들이 주어져 있는 문제들인데 문제는 여기가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요 자리가 딱 이쁘게 A, K 막 이렇게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 다른 게 곱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어쨌든 어떤 AN이라는 A1, A2, 뭐 A3 점점점 이렇게 가는 수열에 그 N개의 우리 합을 우리 SN이라고 할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을 거야. A1은 뭐 S1이랑 똑같고 N이 2 이상일 때의 AN은 뭐 SN에서 SN-를 뺀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좀 확장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 이런 수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뭐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4 곱하기 A4 이런 수열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야? 어떤 예를 들어 1, 3, 5, 7, 9 이렇게 가고 있는 수열 AN이 있어. 그럼 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은 여기 첫 번째 항에단 1 곱하고 여기단 2 곱하고 여기단 3 곱하고 여기단 4 곱하고 뭐 이런 것도 수열이 될 수 있을 거잖아. 얘를 그냥 하나의 수열이라고 보자 이거야. 그랬을 때 그럼 요 수열에 N개의 합을 SN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A의 원 여기서 그럼 S1이 의미하는 건 당연히 요 첫 번째 항이니까 1 곱하기 A1이겠지. 그치? 그리고 그럼 N이 2 이상일 때의 SN에서 SN-를 빼면 요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저 수열의 N번째 항 뭔데? N 곱하기 AN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되게 당연하지 않아? 되게 당연하지? 그치? 내가 SN이라는 걸
AN이라는 수열의 합으로 볼 건지 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의 합으로 볼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합으로 볼 건지 어쨌든 그 합으로 보면 SN에서 N-1, SN-를 빼면 그 내가 관찰하는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즉, 자, 그리고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SN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 AN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일부러 내가 등차 등비가 아닌 식을 하나 쓴 거거든. 어떤 수열의 합을 n번째까지 합을 구했더니 이렇게 됐대. AN이라는 수열의 합인 거야 지금.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일반항 AN을 찾아볼게. 그럼 A1은 항상 S1 이렇게 찾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근데 n이 2 이상일 때는 그때는 AN이 이제 SN에서 SN-1을 빼야 하니까 이게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그럼 n분의 n-1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쵸? 이 녀석을 열심히 정리를 하면 n 플러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있잖아. 사실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식이긴 한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이게 안 나와? 나오지? 이해돼? 그럼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최종 AN이 그냥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러면 돼. 근데 어떤 문제들은 최종 여기도 쓸까? AN이 SN이 이번에 뭐라고 쓸까? 이렇게 써보자. 되게 비슷하게 하지만 좀 다르게 이렇게 써볼게. 이걸 가지고 또 구해볼까? A1은 S1이니까 이게 3분의 2고요. 역시 똑같이 n이 2 이상일 때 AN은 바로 쓸게. SN 에서 SN-1를 이렇게 빼는 거니까 또 통분을 하시면 뭐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안 나오지. 그치? 그럼 그럴 땐 AN을 어떻게 써야 돼? 무조건 따로 써줘야 돼. 왜 함수도 구간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함수가 있는 것처럼 수열에서도 얘는 그런 수열도 있을 거라는 거지. 뭐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한 10개는 등차 수열이고 그 다음부터 등비 수열 이런 것도 수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만 따로 규칙이 있는 거야. 첫 번째 항만 따로 3분의 2고 나머지 n이 2 이상일 때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 참고로 이거를 차이를 인지를 하지 못하면 2점짜리를 틀릴 수도 있어요. 알았죠? 2016년인가 2015년인가에 수능은 아니었고 6평인가에 2번 문제로 등차 수열 수열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SN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일 때 a1 플러스 s,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그 당시에 내 교실에 딱 고3 7명 있었거든. 한 명 빼고 이걸 다 틀려온 거야. 2번 문제 2점짜리를 다 못 풀어서 틀린 애는 없어. 다 풀었어. 어떻게? AN이 SN에서 SN-1이라고 했으니 그럼 SN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서 빼기 n-1의 제곱 뭐 n-1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얼마 남니?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A1은 3이고 A10은 21인가요? 정답 24. 뭐라고? 일단 1 집어넣으면 3이야? 계산 잘못했다 어디? 2n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2 플러스 20 22 어디 틀린지 아시는 분? A1이 지금 틀렸어요. 왜? A1은 3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 방식은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0은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1은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근데 아까처럼 얘처럼 그냥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실제 초항하고 똑같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치? 근데 사실 이걸 문제 풀기 전에 여기까지 찾기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저 SN에다가 0 집어넣어서 이 값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 값이 0이 되잖아? 그러면 항상 얘네들이 똑같이 나와요. 항상. 왜? 왜 그런 거냐면 봐봐. 잘 봐. 얘네들이 똑같이 나온다가 이 규칙이 n이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이 규칙이 n이 1일 때도 성립하려면 그럼 A1은 S1 빼기 S0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S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존재하지 않지만 값이 0이라고 해봐. 값이 0이면 그래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값이니까 그래도 S0가 0이 되면 굳이 그냥 모든 규칙이 다 얘를 따른다라고 정도로 알고 계셔도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S0가 0이면 얘는 반드시 AN은 그냥 식 하나로 이렇게 딱 써지고 S0의 값이 0이 아니면 이게 AN이 반드시 첫 번째 항 따로 2 이상일 때 따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S0의 값이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근데 이걸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쪽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좀 시킬 수 있어야 하거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문제들이 좀 어려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우리 문제가 좀 간단하게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부터 우리 n 곱하기 AN이 5n 플러스 1 이렇게 됐네. 5n 플러스 1 좀 그런가요? 6n 제곱 n 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자 그냥. 이렇게 된대. 그때 a1 플러스 a10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좌변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럼 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의 1항부터 그 n항까지 합인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걸 SN이라고 놓자 이거야. 됐나요? 됐어요? 그냥 이런 수열의 n개의 합을 그냥 SN이라고 놓은 겁니다. 그러면 SN에서 SN-1을 뺀 게 AN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도 이걸 확인해 보는 거야. n에다 0 한번 집어넣어봐. SN을 얘라고 놨으니까 0 되죠. 그러니까 얘도 첫 번째부터 규칙이 그냥 잘 이루어질 거라 따로 볼 필요가 없어. 오케이? 사실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막 문제를 풀거든. 그럼 거의 사실상 너희가 만나게 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너희는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 대부분 여기 상수항이 없어.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게 돼 있어. 잘 봐. 봐봐. 53번 문제 볼래? 53번에 우변 830n 0 집어넣으면 0 되게 나와 있죠. 55번 볼래? 55번에 우변 봐봐. 시그마 우변에 3n제곱 플러스 5n 0 집어넣으면 0 되게 나와 있죠. 그 밑에 거 봐봐. n제곱 플러스 n 0 집어넣으면 0 되게 나와 있죠. 거의 대부분이 다 이래. 57번도 0 집어넣어봐 우변에 로그값 계산하면 0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거 58번도 그렇고요. 그나마 쉬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정을 딱 파놓으려고 맘먹으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걸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냐? 그러진 않아. 그러진 하나도 없다 정도는 아니고요. 많이는 안 나오지만 대신에 한 번 딱 나오면 문제 난이도가 확 어려지고 정답률이 막 되게 막 21번 막 킬러급 막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내가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무언가 합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추론을 해야 될 땐 나는 이제 요걸 한 번씩 꼭 확인을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얘는 0 집어넣어서 0 되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찾으면 아니지. 이걸 빼면 AN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빼면
이게 나온다는 거. 이해돼? 이해돼?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게 얘에서 얘를 빼면 2n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일부러 식 얘랑 똑같이 맞춰. 안 똑같이 맞췄지만 어쨌든 2n이 나옵니다. 얘를 가지고 sn에서 sn-를 집어넣어서 빼면. 그러면 an이 2입니다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채로 우리 문제에서 a1 플러스 a10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a10은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서 2입니다 하시면 된다고. 근데 a1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2입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S1이 1 곱하기 A1이겠죠. 그렇죠? 요런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니까. 그러니까 1 집어넣은 게 얘가 3입니다. 그래서 얘가 3 더하기 2예요. 그래서 5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어쨌든 요 형태가 간단하게 생겼는지 복잡하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n개의 합이 주어져 있어. 그럼 n개의 합에서 그 이전까지의 합을 빼면 반드시 n번째 항이 나온다. an이 나온다라고 기억한다기보단 그 수열의 n번째 항이 나온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토대로 여기는 문제들을 내가 좀 풀어볼게요. 51번부터 볼까요? 봐봐, 51번도 우변 봐봐, 0 집어넣으면 0 되게 나와 있죠. 그렇죠? 52번도 0 집어넣으면 0 되게 나와 있어요. 문제가 다 이래. 왜? 그나마 그래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물어보진 않는 거야. 그냥 이것만, 아까 말했던 이 안에가 좀 복잡하게 써져 있으면 어떻게 하니? 즉 51번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빼기 1 ak가 n 플러스 1 4n 플러스 4n 빼기 1인데, 봐봐. 자, 얘도 잘 봐. 요런 수열의 n개의 합인 거라고. 그렇지? 수열이 어떤 수열이야? 1 곱하기 a1, 3 곱하기 a2 이렇게 가는 수열인 거야. 5 곱하기 a3 이렇게 가는 수열인 거야. 그 수열의 n개의 합이 주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통째로 sn이라고 놓자는 거야. sn이라고 놓고 s에다 0 딱 집어넣어봤더니 0이 되네. 그렇지?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그러면 sn에서 sn-를 빼보면 n 플러스 1 4n 빼기 1에서 빼줘 n-1 n 4n 빼기 5를 뺍니다. 그치? 요 n자리에 n-를 집어넣은 식이 밑에 들어오는 거. 형민이 이해돼요? 이해 안 된다. 얘를 통째로 지금 sn이라고 놨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sn에서 sn-를 빼는 건데, sn은 그냥 얘 그대로 쓴 거고요. sn-1은 이 n 자리를 n-1로 싹 다 대입해가지고 쓴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n으로 일단 하나 묶이고, 얘부터 전개해볼까요? 4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에서 얘네 둘이 곱한 거를 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4n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플러스 9에 마이너스 5말 이렇게 돼서, 그럼 n에 6n 빼기 6 맞니? 6n에 n-를 계산밖에 했나 모르겠네. 자,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그럼 얘가 뭐냐? 얘가 an이냐? 그게 아니라고. 요 녀석은 2n 빼기 1 곱하기 an이어야 한다는 거야. 왜? 요 수열의 n번장이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수열의 n번장. 그냥 무조건 an이 아니라 내가 합을 관찰하는 요 수열의 n번장인 2n 빼기 1 곱하기 an이 써져 있어야 하고, 요 식에다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왜 오른쪽 것만 잠깐만. 오른쪽 것만 오른쪽 걸 보려고 했었던 거구나. 오른쪽 것만 지우려고 그랬는데.
55번을 풀 건데요. 물론 막 얘 분배해가지고 시그마 먼저 정리한 다음 풀 수도 있지만, 자,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면, 역시나 그냥 얘 이런 수열이 있다고 보는 거야. 어떤 수열? 봐봐. 첫 번째 항이 1 곱하기 A1 빼기 6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이게 그냥 첫 번째 항인 거야. 이게 초항인 거야. 이 수열에. 얘를 통째로 하나의 수열로 볼 거야.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A2의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2를 그냥 두 번째 항으로 볼 거야. 오케이? 이런 수열에, 그럼 그런 수열을 n개를 합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만큼을 역시 통째로 SN이라고 이렇게 볼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럼 S0가 0 되는 건 확인이 되니까 첫 번째 항 따로 찾을 필요 없겠지. 그치? 그치? 그럼 바로 SN에서 SN-를 뺄 건데, 그럼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에서 여기다 n-1 집어넣은 거를 빼면 6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얘가 그럼 뭐냐? 얘가 뭐냐면 요 수열에 n번장이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n, an 빼기 6n 제곱 플러스 2가 써져 있어야 한다는 거야. 따라서 n, an은 6n 제곱 플러스 6n 이렇게 되고, 이제 an은 6n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내가 관찰하는 요 수열의 n번장이 나온다. SN에서 SN-를 뺀 건 AN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수열의 n번장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부연 설명. 이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빨리 찾았을까요? 자, 이건 등차 수열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있을 때 등차 수열 합공식이 공식이 두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녀석, 자, 이 녀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n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즉 상수항이 없지. n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면 상수항이 없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지. 이런 형태는 무조건 등차수열 합공식의 형태야 라고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그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이야. 그리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이렇게 생겼거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고요. 그때 n의 개수가 공차가 됩니다. 그럼 합이 이런 꼴로 써 있어. 합이 이런 꼴로 써 있어. 상수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야.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네. 여기 n제곱의 개수가 3이야. 공차가 6이네. 그럼 일반항은 6n이라고 시작해야 돼. 그럼 뒤에는 어떻게 맞췄냐면, 얘가 합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S1이 A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어서 8 나오니까 여기다 6n이라고 써놓고 일단 뒤에가 2는 그래서 맞춰준 거예요. 이렇게 찾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찾았으면 요 수열의 일반항이 나온 거지. 이게 요 수열이 쪼수열의 n번장이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등차수열 합공식은 언제나, 나는 요 두 개를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 이 뒷부분을 외우고 있다라기보단 여기 상수항이 없는 공차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인 2차 다항식, an은 1차 다항식인데 n의 개수가 딱 공차인 1차 다항식, 이거 두 개를 기억을 하고 있는 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56번도 똑같아. 진짜 똑같은 문제네요. 이제 55번하고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56번까지만 풀면 요 유형은 거의 좀 더 푸는 것 같아요. 56번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ak 인 건데, 얘도 그냥 요걸 통째로 하나의 수열로 보자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2분의 a1, 3분의 a2 이렇게 가는 거야. 4분의 a3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치자는 거지. 그럼 그 수열의 n개의 합이니까 좌변을 통째로 SN이라고 놓자 이거야. 좌변을 통째로. 그러면 또 S0 확인해 봤더니 또 0이 되고, 뭐야, 얘도 등차수열 합의 형태네. 그치?
그럼 잘 봐. 요 수열의 일반항은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이겠어? 2인 등차 수열일 거야.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거 똑같으니까 AN이 바로 저기까지 만들어져서 따라서 AN은 2N N 플러스 이렇게 생겨야 합니다. 그럼 뭐 역수치에서 더하라니까 뭐 부분분수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게 뭔가 좀 짧은 설명으로 뭔가 많은 거를 전달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딱 이런 문제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문제가 없어. 봐봐. 자, 이제 이건 내가 좀 또 하나 또 써볼게. 시그마 으아. K 플러스 이렇게 써봅시다. 자, 요체로 이거 찾으래. 자,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지금 막 즉석에서 쓴 거라 사실 숫자가 좀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막 쓴 거거든요. 자, 역시 똑같은 관점에서 볼 거야. 이걸 하나의 수열로 관찰을 할 거야. 그럼 이런 수열에 n개의 합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역시나 똑같이 이 전체를 SN이라고 놓을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S0가 0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근데 하지만 이걸 무시를 하고 그냥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SN에서 일단 SN-를 빼. 그게 AN이 아니고 그건 요 수열의 n번째 항이어야 되겠지. 그치? 요 수열의 n번째 항이니까 n 플러스 1 AN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SN-1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양변 얘로 이렇게 싹 날리면 얘랑 얘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럼 AN이 얘 전개한 거에서 얘네들 전개한 것만 빼면 되니까 5n에서 2n 빼니까 3n 이렇게 남고요. 6에서 6 플러스 6 이렇게 남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 녀석을 계산을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우리 여기 a 2k라고 하는 식은 6k 플러스 6이니까 6은 밖으로 빠지고 뭐 k 플러스 이렇게 해서 요 녀석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나의 질문 되게 잘 풀었거든요. 왜 이거 따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S1은 저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지금 2 곱하기 A1이거든. 여기다 1 대입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4니까 그래서 A1이 12입니다. 자, 나는 이걸 왜 따로 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나의 질문입니다. 그치. 즉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구하래. 물론 AN을 AK로 바꿔서 시그마 계산을 할 거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목적 자체가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이 뭐가 나오든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이 뭐가 나오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따로 만들어지는 걸 아예 확인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틀리냐? 똑같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지막지하게 틀립니다. 꽤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푼 애들도 잘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풀어서 딱 AN 찾았네. 그럼 AK 빼기를 찾아서 시그마 계산하면 값이 당연히 틀리게 돼요. 첫 번째 항 하나가 지금 값이 다르거든요. 그치? 그럼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참고로 9가 나오잖아. 그치? 실제 A1보다 3이 작게 나와. 이해돼?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식을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하면 원래 12가 아니라 9를 넣게 된다는 거거든. 초항을. 그 말은 내가 찾고자 하는 답보다 3이 딱 작게 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요걸 공식을 집어넣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2K 빼기 1이 6K 플러스 3인데 거기다 따로 3을 더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값보다 3이 작게 나올 거니까. 됐나요? 이것까지 좀 보완을 해 주시지 않으면 틀리겠죠. 그렇죠? 사실 내가 학교 선생이라면 학교 선생 내가 무언가 시험을 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수열에 대한 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하나를 꼭 넣을 거야. 무조건 넣을 거고 이 내신 문제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사실 수능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는 뭐 하나도 못 봤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이 본 적 없는 것 같아. 많이 본 적 없지만 이런 수준까지는 안 나오지만 내가 아까 말했던 2번 문제로 막 나온단 말이야. 그 첫 번째 항이 규칙이 따로 되는 걸 구분할 수 있니? 이런 것들을 간혹 물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분간을 할 수 있는 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거 뭐 나머지들은 그냥 막 열심히 쳐다서 규칙 찾아질 때까지 쓰기만 하면 돼서 나는 뒷부분은 사실 어려운 건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가 다음 시간 거 프린트를 좀 드리고 프린트가 2개입니다 이번 주에. 파일로 줄까? 아이패드에 넣고 풀게? 아니야? 그치? 아무래도 쓰는 게 더 편할 수밖에 없더라고. 여기서 우리 적분은 끝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적분의 그 넓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넓이랑 속도 거리 적분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고 적분도 프린트가 2개가 나가야 돼서 너무 많더라고 하나가. 적분 일단 뭐 수학적 귀납법에서 막 점화식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다 없어져서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적분법 공식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죠. 우리 수업이 1시 반까지죠? 1시 반까지잖아요. 이제 12시 반밖에 안 됐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못하는 부분부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걸 할 일이 진짜 많거든. 자, 이거 한번 찾아볼까 우리? 3차 함수인데 우리 미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섞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3차 함수인데 여기가 1이야. 극대값이 1이고 여기가 5래. 근데 극소값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3차 함수 fx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3차 함수에 미지수 4개 있어요. 그렇죠? 3차, 2차, 1차 상수 계수. 근데 조건 4개 있는 거거든. 왜 조건 4개 있어? f'1 빵이고 f1은 5고 f'5는 1이고 f5는 1이고 아니 f' 그러니까 조건이 f'이라고 f'5는 빵이고요. f1은 5고요. f5는 1입니다. 이렇게 조건 4개 있으니까 사실 미지수 4개 있으니까 막 계산하면 찾을 수 있어 식을. 이 식 찾는데 한 3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에서 일단 3차 함수는 어쨌든 식을 완성시키려면 최소 4개의 조건은 필요해. 아니면 문제에서 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으면 조건이 3개만 있으면 되죠. 미지수 개수만큼은 필요하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fx 그래프라고 하면 나는 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즉, 저 그래프를 x축에 접하도록 적당히 평행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 평행 이동값, 극대나 극소값이 주어져 있다면 얼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는지 알겠지. 물론 5만큼 내려서 극대값이 접하게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똑같은 식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그치? 그럼 혹시 여기 얼마 되는지 찾을 수 있으신 분? 마이너스 1. 자, 나 마이너스 1 왜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오케이. 자, 우리 이런 거 들어봤어? 몇 대 몇인지? 뭐야, 안 해. 2대? 항상 접하는 쪽의 비율이 2고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쪽의 비율이 1입니다. 근데 여기 실제 길이가 4니까 이 실제 길이는 2여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저 3차 함수 요 식이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관통하고 5에서 접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fx를 지금 하나 빼고 다 찾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거 이용하시면 a값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요. 됐나요?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비율관계를 나도 이게 엄청 많더라고. 찾아보니까 엄청 많은데 나도 다 몰라. 내가 많이 쓰는 거 정도만 알려드릴게. 나는 어느 정도를 쓰냐면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극대극소를 갖는 3차 함수 그래프들이 너무 크게 그렸나?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그림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8칸 박스 안에 이렇게 항상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8칸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여기가 우리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곡선의 위로 볼록하다가 딱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모든 3차 함수는 이 변곡점 기준으로 점대칭이고요. 그랬을 때 이 4칸의 길이가 다 똑같습니다. 가로 길이가. 역시 변곡점 기준으로 극대와 변곡점 기준으로 극소 이 길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율, 여기가 접하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2대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 이제 2대 1 비율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면, 즉 x축이 변곡점을 지날 때는 여기서 극소가 되는 x좌표랑 이 교점의 x절편이랑 이 비율이 이제 1대 루트 3입니다. 뭐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극대가 되는 극대극소가 되는 이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 길이가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죠, 그렇죠? 극대에서 극소값의 차가 루트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a는 최고차 한계수예요. a의 절대값 들어가야 돼. 사실 a가 절대값이 아니라 전체의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차이니까 길이여야 되거든.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 난 딱 3차 함수에서는 이 정도만 씁니다. 다른 건 몰라요. 잘 몰라요. 자, 얘가 이제 먼저 얘가 2대 1이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적분 공식에서 그럼 f'x가 이렇게 x축과 두 번 만납니다. 그럼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뭐 해야지? 여기? 를 감마라고 하면 우리가 그럼 지금 f 알파랑 f 감마가 값이 똑같은 걸 알죠, 그렇죠? 그 말은 f 감마 빼기 f 알파가 0인 것도 알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 프라임 x를 정적분한 식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정적분했다는 건 여기가 알파고, 좀만 다시 그리자. 여기가 알파고, 감마가 그럼 역시 이렇게 있으면 F 프라임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빵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아랫부분 넓이와 이 윗부분 넓이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정적분이 빵이 된다는 거,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는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 되도록 하는 이 둘 사이의 길이의 이 비율이 2대 1이 되면 이 두 개의 넓이가 똑같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 함수에서는 이 넓이 공식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 비율 관계를 가지고 이제 넓이 공식들을 찾은 건데, 또 4차 함수 비율 관계는 4차 함수 비율 관계? 4차 함수 비율 관계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두 점. 그럼 이 점과 극소가 되는 이 점과 이 길이의 비율 관계가 3대 1입니다. 3대 1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일반화를 좀 시키면 이런 거야. 일반화를 좀 시키면, 만약에 어떤 함수가 뭐 x 마이너스 알파의 뭐 n승, 뭐 x 마이너스 베타의 m승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알파 베타에서 0이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베타가 이쪽에 있다고 하고, 뭐 이게 짝수일지 홀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딘가는 관통을 하고, 뭐 관통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시 뭐 접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짝수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접하고 다시 튕기고 올라가고, 홀수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접하면서 다시 관통하잖아, 그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럼 어쨌든 얘가 x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 극대가 되는 지점이 알파 베타 사이에 하나 존재할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 길이의 비가 언제나 n 대 m입니다. 비율이 언제나 n 대 m인 거예요. 무슨 말이야? x축이 딱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게 우리 4차 함수에서는 접하면서 관통하니까 이쪽 인수를 3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얘는 그냥 관통하니까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3대 1인 거야. 아까 2차 함수, 3차 함수에서도 3차 함수니까 봐봐. 여기는 관통하고 여기는 접하니까 여기는 인수가 2개 있고 여기는 인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2대 1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는 거야. 이건 일반화 시켜놨는데, 하지만 5차를 넘어가는 건 배우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있잖아. 4차 함수가, 그럼 4차 함수가 접하고 또 접하고 이랬다는 건 여기서 인수가 2개, 여기서 인수가 2개라는 거지. 그럼 여기 딱 평행한 지점 이렇게 잡으면 2대 2. 근데 비율 관계에서 2대 2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제 1대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2차, 2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편의상 X축처럼 그린 거지만 X축이 아니라 비스듬하게 그어진 그림에서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무슨 얘기야? 3차 함수에서 이렇게 비스듬한 접선이 있어요. 그럼 다만 극소인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또 하나 찾아서 이 점과 관통하는 지점과 이 점을 잡으면 언제나 2대 1이 돼야 한다. 평행할 때 다른 그림도 다 꼭 X축이랑 평행하지 않아도 비스듬해도 다 만족합니다. 몇 차 함수든 상관없이. 오케이? 요 비율 관계. 그 다음 하나 더. 얘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4차 함수에서 이렇게 연장시켰을 때 극소가 되는 지점과 또 관통하는 지점이 비율 관계가 이제 1대 루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역시 동시에 접하는 선하고 평행 접선일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비율 관계는 딱 이 정도까지 씁니다. 나는. 그 다음 그럼 넓이 공식으로 넘어가 보면, 넓이 공식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 y는 x의 n승. y는 x의 n승 그래프를 오른쪽 부분만 그리면 n 2 이상이라고 할 때
오른쪽 그림이 다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 x제곱도 x 세제곱도 x 네제곱도 뭐 x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포개 보면 뭐 겹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기에 뭐 최고차항 개수는 달라도 상관없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최고차항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럼 어딘가 p라는 값을 하나 잡았다 이거야. 그럼 p라는 값을 잡아서 이쪽에도 y축에도 수선해발을 내려. 그럼 이 사각형 안에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의 영역이 보이죠, 그렇죠?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의 영역이 언제나 비율 관계가 n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차 함수는 2대 1이고요, 3차 함수는 3대 1이고요, 4차 함수는 4대 1이고, 5차 함수는 5대 1이어야 돼. 이 값이 몇이든 중요하지 않아. 어디를 잡아도 언제나 성립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라 뭐 증명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실제로 이 적분해서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전체 넓이 찾고 두 개 빼가지고 비율 따져보면 언제나 n대 1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걸 좀 확장을 하면, 이거를 좀 2차 함수에서 확장을 하면 있잖아. 먼저 2차 함수야. 이렇게 잡으면 축이 기준으로 2차 함수니까 2대 1이 나와야 되거든. 그치? 이쪽도 2대 1이고 이쪽도 2대 1. 근데 둘이 넓이 똑같고 둘이 넓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전체 대 얘도 2대 1인 거야. 여기 S1, 얘네 두 개 합친 거 S2 라고 해도 S1 대 S2는 2대 1이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이 차 함수가 있고요. 한 점에서의 접선을 뒀습니다. 또 다른 한 점에서의 접선을 또 그어요. 또 둘러싸요. 이렇게. 그림 뒤지게 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증명이 좀 엄밀하게 증명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따로 막 계산하진 않을게요. 나는. 자,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일단 요 교점에, 접선의 교점은 무조건 얘들이 중점이죠. 얘들이 중점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쭉 평행에 올라가잖아.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두 개가 길이가 똑같아요. 요 선분과 요 선분의 길이가 언제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넓이 S1, 요 아랫부분 넓이 S2라고 하면 (2대 1이) 됩니다. 뭐 이런 관계도 성립해요. 자, 이거를 간략하게 증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잘 봐. 얘 메인 함수, 얘 2차 함수 fx, 오른쪽 알파가 접선인 거 gx, 이쪽 hx라고 해볼게. 그러면 fx 빼기 얘가 gx가 아닌데 접선. 알파에서 접선, 얘가 gx. 그렇죠?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그리면 2차 함수고, 얘네들은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하니까 이 하나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 알파라는 중근을 갖는, 즉 알파에 접하는 2차 함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고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이 어딘가 오른쪽에 좀 있겠지. 좀 그림상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보단 크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가 있잖아.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 식이, 원래 식이 이렇게 세우잖아. 알파부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세우잖아. 그치? 원래 함수식 그 넓이 구할 때. 근데 그게 이 그림에서 이 넓이랑 똑같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좀 또 엄밀하게 설명하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납득을 하자고. 이 부분의 넓이도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넓이랑 이제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함수 y는 그 fx 빼기 h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베타에서 접해야 돼. 베타에서 접하는 함수인데 둘이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은 2차 함수거든 지금. 그치? 왜냐면 gx, hx는 1차 함수니까 둘이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고 베타에서 접하는, 베타가 근데 얘랑 딱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여기가 베타고,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러면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이렇게 잘라보면 저 그림에서 S1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S2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2대1, 2대1이니까 전체 2대1을 언제나 만족한다. 뭐 이 정도 설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이렇게 서술형 니네 수리 논술 보러 다닐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증명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근데 2차 함수 성질이다 보니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 쓰는 또 넓이 공식이 이건 알 거야, 그쵸? 이건 압니다. fx a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고 x축 알파 베타 이럴 때 이 넓이가 6분의 a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얘도 이제 좀 응용을 하면 이런 거지. 응용을 하면 이런 거 다 적용시킬 수 있어. 비스듬하게 얘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고 gx는 직선이야. 그때 알파 베타 요 넓이 찾고 싶어. 근데 요 넓이 찾고 싶으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두 개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가 그럼 애초에 두 개를 뺀 함수를 하나의 hx라고 이렇게 놓으면 hx의 그래프는 그냥 아래로 볼록이고 x축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사실 요 식이 의미하는 게 그럼 여기 hx의 절대값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 공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넓이 찾는 공식은 이렇게 또 쓰면 되잖아. 그치? 즉, 이 넓이 공식도 얘가 됩니다. gx의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교점의 x좌표가 얼마며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인지만 중요합니다. 오케이. 공식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요. 이게 2차 함수에서 공식이고 3차 함수도 공식이 있죠. 그렇죠. 3차 함수는 공식이 되게 많아. 되게 많더라고,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 심지어 이런 것도 다 공식화가 돼 있어. 변곡점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지나갈 때 이 변곡점 아니어도 돼. 아무 점이나 지나갈 때 이런 거 각각의 넓이 구하는 공식들이 다 있더라고. 근데 나는 모르겠어. 한두 번 쳐다보고 우와, 공식 좀 복잡하게 생겨서 외우진 않았는데 하여튼 있더라. 라는 걸 다 공식화 해놓은 게. 그러니까 또 좁게 지나가도 이 넓이만도 공식으로 구할 수는 있더라고요. 어딨어. 근데 나는 그런 건 말고 3차 함수에서는 이제 이것만 좀 잘 접해 있을 때, 이 2대1 비용과 관계를 만족할 때 알파 베타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생긴 3차식일 때 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 넓이, 요 부분 넓이가 12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입니다. 정도. 그 다음에 4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변곡점에서의 접선 싹 걷을 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4차 함수 이렇게 갈 때 x축 사이 넓이. 잠깐만, 내가 공식이 생각 안 날 때마다 하는 짓이 있거든. 생각이 잘 안 나서 잠깐만. 3, 4, 5팩. 5팩 얼마야? 5팩, 120이야? 3팩. 6? 126으로 나누면 20인가? 이게 공식은 그래서 20분의 A의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5제곱이야.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딱 만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마지막은 4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공통접선 있지. 이렇게 공통접선에 의해서 생긴 요 넓이. 요 넓이는 30분의 a의 절대값에 이 fx가 이렇게 갈 때. 그래서 잠깐만 필요 없는 부분을 좀 더 지워보면 공식이 총 지금 4개가 있는 거거든. 그치? 4개. 자,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들 봐봐. 6, 12, 20, 30에 대한 규칙은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분자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건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저 지수 자리에 들어갈 건
문제에 주어진 함수의 차수보다 1 더 키우시면 됩니다. 2차 함수일 땐 세제곱, 3차 함수일 땐 4제곱, 4차 함수일 땐 오이씨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5제곱. 잘못 쓰면 5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넓이 공식인데요. 이 공식을 좀 일반화를 시키면 있잖아. 일반화를 시키면 이 공식이 그 fx가 a에 x 빼기 알파의 n승, x 빼기 베타의 m승,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6분의 a의 미친 6 같은 소리 하고 있네. n 플러스 m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a의 절대값 곱하기 n 팩토리얼 m 팩토리얼 괄호 베타 빼기, 여기서 이렇게 알파가 더 작을 때 베타가 클 때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공식대로 다 적용하면 이 4개는 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넓이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지? 봐봐, 무슨 말이지? 잘 봐. 이 녀석은 fx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a에 x 빼기 1, x 빼기 1이란다. 베타,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수가 1, 1이잖아. 그러니까 m, n에다 1, 1을 다 집어넣어봐. m과 n에다가 1, 1을 다 집어넣으면 이 식이 딱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 녀석은 a에 뭐 둘 중에 하나, x 빼기 알파가 1이면 x 빼기 베타가 제곱이겠죠. 뭐 반대로 돼 있어도 공식은 똑같습니다. 즉 n과 m 자리에 하나는 1, 하나는 2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얘가 딱 만들어져요. 얘는 접하면서 관통하니까 a에 한쪽이 세제곱이고 한쪽은 관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m, n에 한쪽에 3, 한쪽에 1 집어넣으면 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니까 a에 각각 인수를 2개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2개씩 가지고 있는 거라 m과 n에 각각 2를 집어넣으시면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공식이고 5차 함수부터는 안 나올 거니까 공식은 적용되지만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n차 다항식에서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요런 함수에서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 그래프가 뭔가 접하면서 지나가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딱 하나 생길 거야. 저런 꼴로 생긴 함수는 그 하나 생기는 그 부분의 넓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기가 어렵지 않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 공식이 물론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는데 실제로 근데 이런 거 넓이 구할 일 별로 잘 안 나와요. 넓이 구할 일은 별로 잘 안 나오고 얘는 되게 많이 나오죠. 역시 이렇게 삐딱한 녀석들도 다 적용됩니다. 3차 함수 뭐 이렇게 삐딱해. 이 부분 넓이 구하래. 똑같이 적용돼요. 대신 이 두 점의 좌표만 찾으면 돼.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만 알면 된다고. 3차 함수 이것만 알면 저 3차 함수 공식 그냥 그대로 적용. 4차 함수도 다 마찬가지고요. 외우기가 어렵지 않으니. 그리고 시간이 아직 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볼게요. 이게 불과 재작년 문과 수능 21번인지 30번인지가 기억이 안 나네. 거기서도 이 대칭성 관련된 적분 문제가 문이과에 각각 하나씩 출제됐었다 정도만 기억이 나고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난다. 대칭성과 관련된 녀석들. 이거는 사실 적분 얘기다가 포함이 되지만 그 전에 기본적으로 먼저 봐봐. 우리 기함수. 좀 이쁘게 좀 잘 정리를 해봐야겠다. 기함수. 기함수가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의 의미가 뭐야? 원점 대칭 함수라는 그 문장의 말 뜻, 단어의 뜻. 우리 원점 대칭 시킨다는 무슨 말인지 알지?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그 녀석을 원점 대칭 시킨다는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을 시킨다라는 거야. 방향에 상관없이 180도 회전시킨다. 그럼 원점 대칭 함수라는 건 어떤 함수 fx를 원점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다시 처음 자기 자신과 포개지는 그런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불러요. 그럼 기함수를 의미하는 식은 자, 이런 식이 기함수를 의미하는 식이거든. 그럼 두 번째 질문. 왜 저런 식이 기함수를 의미하는 식일까?
말 그대로 기함수라는 건 어떤 y는 fx가 있을 때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요. 원점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우리 이렇게 쓰거든. 혹시 이걸 모르면 근데 얘기가 좀 힘들어. 얘 원점 대칭시킨 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말은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게 얘랑 대칭시키는 전이랑 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갖다 놓고 이게 좀 이쁘게 정리한 게 이런 꼴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막 갑자기 이상한 데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처음 함수로 그래프랑 원점 대칭시킨 함수 그래프가 동일합니다. 식도 동일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얘는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원점 대칭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함수에서는 우리 이런 건 다들 알죠? 이런 건 다들 알죠? 기함수에서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빵이 됩니다. 왜? 말 그대로 원점 대칭이니까 어딘가 마이너스 a를 잡고 a를 잡으면 거의 두 부분 넓이가 당근바따 똑같겠죠. 그렇죠? 위아래 넓이가 똑같은데 적분하면 그럼 0 나오겠지. 그치? 무조건 0이 될 겁니다. 그럼 우함수는? 자, 우리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f 마이너스 x는 fx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부릅니다. 역시 우함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함수를 y축 대칭시켰어. 그랬더니 처음 자기 자신과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라는 걸 만족한 함수가 우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우함수의 성질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dx 어디 갔어? 2배 0부터 a까지 적분한 것과 동일합니다. 라는 게 있죠. 그쵸? 자, 다음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쓰지? 이걸 표를 좀 그리고 싶은데. 오케이.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자, 이렇게 있어서 얘가 hx가 됐대. 자, 근데 얘가 기함수고 기함수야. 우함수야. 기함수고 우함수야. 자, 우함수고 기함수입니다. 자, 각각 어떤 함수가 될까요? hx는. 자, hx는 기함수끼리 덧셈 뺄셈 하면 여전히 기함수이고요. 우함수끼리도 하면 여전히 우함수입니다.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닌 함수가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함수가 원점 대칭이고 y축 대칭인 건 아니니까요. 둘 다 만족하지 않는 함수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 자, 기함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얘는 우함수가 되고요. 얘도 우함수가 되고요. 기함수가 되고요. 여기는 기함수가 됩니다. 증명을 좀 해서 사실 좀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증명을 해줄게. 증명을 뭘 해볼까? 이 녀석 하나만 해볼까요? 자, fx가 기함수야. 즉 f-x는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상황이고, g의 마이너스 x는 우함수니까 gx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치? 그때 hx가 fx 곱하기 gx라고 하면, 그럼 도대체 h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hx랑 똑같은지 hx랑 똑같은지, 얘네 둘이 똑같으면 기함수인 거고, 둘이 똑같으면 우함수인 거고, 둘 다랑 안 똑같으면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보일 수 있다고 지금부터 증명해보면, 그럼 h의 마이너스 x는, 그럼 f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g의 마이너스 x인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랑 똑같고, g 마이너스 x는 gx랑 똑같으니 마이너스 fx 곱하기 gx로 바뀌고요. 이 녀석이 그냥 hx니까 마이너스 hx로 바뀝니다. 이렇게. 따라서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무슨 함수다? 기함수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곱셈 나눗셈은 같은 종류끼리 곱셈 나눗셈을 하면 무조건 우함수가 되고요. 다른 종류끼리 곱셈 나눗셈을 하면 무조건 기함수가 됩니다. 이과 학생들한테는 내가 합성함수까지 외우라고 하는데, 우리는 합성함수에 대한 기함수, 우함수 성질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됐는데, 이제 그거에다가 이제 미분하는 거.
우리 그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요. 그럼 우함수를 역시 또 다시 미분을 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기함수를 적분을 하면 우함수, 아이고 무슨 적분을 하면 우함수가 되고요. 우함수를 적분을 하면 기함수가 안 됩니다. 왜? 적분상수 때문에. 상수항이 있으면 우함수는 다항함수 입장에서 상수항이 있어도 우함수가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는 원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0이 아닌 상수가 있어버리면 기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기함수를 적분하면서 적분상수가 생겨도 그 상수항은 우함수가 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우함수를 적분하면서 기함수가 되면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0이 아니면 기함수가 안 됩니다. 즉 조건부 성립합니다. 즉 우함수를 적분해서 기함수가 되려면 적분상수가 0이어야 돼요. 반드시. 적분상수가 0이 아니면 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대신에 언제나 성립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우함수를 적분하잖아? 그럼 언제나 C,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함수에다가 어떤 상수가 딱 더해진 함수가 되는데 그럼 이런 함수는 원래 원점 대칭 함수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 아니야. 원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던 게 C만큼 평행이동해서 C,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돼 있다는 거야. C,0 미친놈 0,C 위로 올렸으니까 그치? 반대로 그치?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0,C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언제나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함수를 적분하면. 됐나요? 자, 그럼 요 성질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응용 짬뽕을 해서 어디를 지울까요?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지워도 되니? 지워도 되죠? 자. 우리 이런 느낌이야. 자, 여기 있는 요 함수를 내가 0부터 3까지 적분한 값을 알고 싶다. 0부터 3. 근데 여기 있는 함수를 오른쪽으로 5칸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평행이동 시켜서 5부터 8까지 적분하면 되겠지. 이해돼? 즉 인테그랄 뭐 a 플러스 m부터 b 플러스 m까지 자, fx dx는 내가 여기를 a부터 b까지로 바꿀 수 있다고. 이건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쨌든 평행이동 시키면 됩니다 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그럼 구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n만큼 줄었잖아, 그치? 그럼 함수도 왼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 시켜야 하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정도로 쓰실 수 있겠죠. 됐나요? 구간이 줄어든 만큼 함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간이 줄어들 만큼 함수도 평행 이동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대칭시킨 것도 다 써볼 건데 혹시 y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x는 m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자, x는 m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대칭시켜서 이런 값이 됐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fx 위에 임의의 x라는 지점이 있다. 임의의 x라는 지점에서의 함수는 대칭 이동시킨 후에는 항상 어디에 대응되냐면 EM-x에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 평균이 m이 나와야 되니까 둘이 x좌표가. 이해돼? 이런 취지로 이 함수식은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x는 m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적용시킬 수 있다고. 잘 봐. 0부터 3까지. 이 정도로 써볼까? 자, 얘를 계산하래. 그럼 이 녀석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를 찾아볼게요. 자, 이 녀석은 함수 fx를 x는 2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거든. 그치? 봐봐. 그럼 2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그 함수를 다시 2에 대해 대칭시키고 구간도 2에 대해 대칭시키면 넓이가 똑같을 거야. 그럼 x는 이미 2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는 걸 다시 2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니까 다시 처음 함수가 나올 거고요. 대신에 2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요 구간도 통째로 대칭을 시켜야 되니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똑같게,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똑같게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요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도 1, 3이고요. 3부터 5까지로 바꿔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것도 함수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함수든 대칭시키고 구간도 대칭시키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고, 이걸 좀 일반화 시켜 놓으면 인테그랄 일반화 시켜 놓으면 이게 a부터 b까지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시킨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세요는 대칭시키기 전 함수를, 참고로 요 숫자를 요 숫자를 대칭시킨 게 얘고요. 참고로 대칭시키면 얘가 작은 수였으면 대칭시켰을 땐 얘가 큰 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이 숫자를 이렇게 대칭시켰으니까 대칭시키기 전에 두 숫자 중에 작은 수는 대칭시킨 후에 두 숫자 중에 큰 숫자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간 녀석이 이제 대칭된 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하고 집에 갑시다. y는 fx를 얘를 뭐라고 할까? m,n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혹시 이거 식이 어떻게 될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진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 그냥 어떤 함수를 m,n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m,n을 기준으로 180도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돌리면 뭔가 함수가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 요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게, 어디를 잡아도 이렇게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대칭되게, 이런 식으로 잡은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그림을 이 점 기준으로 180도 돌린 그림. 그럼 이 식을 fx라고 하면 이 식은 도대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y는. 잘 봐. 요 위에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잡을게요. 알았죠? 그럼 그 대칭된 점은 중점이 얘가 돼야 되니까 x좌표는 2m 빼기 x여야 하고요. y좌표는 2n 빼기 y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y는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하면 2n-f의 2m 빼기 x 요렇게 생겼어요. 그니까 있잖아. 이거는 진짜 최근 수능 문제에도 이런 식이 나왔는데 다만 모르고 넘어갔을 거야.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못 풀었을 테니까 저런 걸 함수를 풀다가 봐봐. 6-f 4-x 이렇게 써져 있잖아. 얘는 fx를 2,3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이런 식이 나와 있는 문제를 풀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fx라는 그래프를 2,3에서 대칭시킨 함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대칭을 가지고 있는
대칭함수 뭐 자체로는 막 적분에 관련된 성질보다, 자 그러면 어딜 지우지? 여기를 좀 지워볼까? 그럼 아까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했던 것처럼 m, n 대칭함수, m, n 대칭함수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 아까 원점 대칭함수가 뭐야? 원점 대칭을 시켰을 때 처음과 똑같은 거, 그런 함수를 원점 대칭함수라고 부르잖아. 대칭시키기 전과 후가 똑같은 거. 그럼 m, n 대칭함수라는 거의 의미도 어떤 함수를 m, n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 대칭시키기 전과 후가 동일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3차 함수 같은 거, 3차 함수의 그 변곡점이 m, n이면 그 3차 함수 같은 게 m, n 대칭함수인 거고, 3차 함수와 관련된 적분의 성질에서 그러니까 간혹 물어보는 녀석인데, 즉 그럼 역시 m, n을 대칭시킨 함수, m, n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을 거거든. 우함수, 기함수처럼. 그 식은 뭐야? 얘네 둘이 똑같습니다라고 써져 있는 식이 그 m, n 대칭함수를 나타내는 식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fx 더하기 f2n 빼기 x는 2n 이렇게 써져 있던지, 아니면 fn 플러스 x fn 마이너스 x를 더하는 게 2n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던지 둘 중에 하나가 써져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이 m, n 대칭함수를 의미하는 식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m, n을 대칭시킨 식에서 요럴 때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인테그랄 n-p부터 n 플러스 p까지 fx dx. p는 어떤 상수예요. 어떤 양의 상수. p는 어떤 양의 상수. 자,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봅시다. 자, 그럼 m, n 대칭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3차 함수 비스무리하게 그려놓고요. 조금만 비스무리하게 그려놓고요. 요 점이 m, n이라는 거고. 참고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x축 위에다 그리지만 그래프는 x축 아래에 있어도 성립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x축 뾰로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어딘가 n-p부터 p가 뭐 이쯤 있다고 하면 n-p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n 플러스 p는 어디 있냐면 변곡점을 지나야 길이가 똑같아지니까 딱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있겠지, 그치? 즉, 그럼 저 적분이 의미하는 건 이 넓이거든요.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이 넓이를 어떻게, 저 적분을 이렇게 구할 건데,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싹 잘라보면, 이렇게 자르잖아? 이 두 부분이 넓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왜? 이 점 기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사각형 넓이는 뭐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가로 길이는 2p겠죠. 세로 길이는 n일 겁니다. 이게 x축 아래쪽에 있어서 n이 음수가 되면 사각형 어차피 적분값도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똑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2p 곱하기 n이 적분값으로 나오게 된다 라는 겁니다. 됐나요? 가로가 2p고 세로가 n이니까요. 저런 걸 써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식이 없이 대칭성만 가지고 풀어야 하는 문제들에서 어디 몇 컴마 몇 대칭인지만 파악을 해서 그 몇 컴마 몇 대칭인지만 가지고도 적분 구간에 들어가는 이 구간의 길이와 몇 컴마 몇 대칭인지만 가지고 저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몰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기출문제에도 꽤 있어요. 이런 대칭성,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건 많고, 다른 대칭성들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채로 막 풀려버리니까 모르는 거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을 했을 때는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이걸 알고 보면 이런 식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이 많이 나와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